한국금거래소와 함께하는 금리니 탈출 프로젝트 도와줘 금리니의 양벨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은 그동안 시중에 뿌렸던 돈을 다시 거두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니 양적 긴축이니 이런 이야기가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 주식시장도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금과 은도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금리 인상이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금이 궁금해? 내가 다 알려줄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대신 예적금을 통해 저축을 하곤 합니다. 예적금을 하게 되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고 또 많진 않아도 이자를 주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적금과 같은 것을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손실볼 위험 없는 자산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자산을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어라? 부동산이랑 금은 안전자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분류하는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은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날 수 있는지와 그럴 일이 없는지로 분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 예적금을 할 때 금리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정하는데요. 이 금리가 내려가면 예적금 금리가 내려가니 무위험 자산의 매력은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예적금을 하기보다는 투자나 사업을 할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무위험 자산의 매력이 올라가니 굳이 위험하게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고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금은 절대 좋을 수가 없겠죠. 네, 지금까지 저의 설명을 들으셨으면 오, 맞아, 그렇네.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의 매력이 올라가서 주식이나 금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무위험자산의 매력이 올라가니까 주식이나 금이 별로 안 좋겠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일단 먼저 금리를 인상할 때 주식과 금이 어땠는지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본 후에 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로 모든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시장이 어땠는지를 직접 차트로 만들어 본 건데요.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파란색 선인 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총 6번의 금리 인상에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라?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서 이자도 더 많이 줄 뿐더러 대출 금리도 올라가니 기업들은 안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 더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일단 다음으로 금도 한번 보시죠. 금 가격이 변동할 수 있게 된 1968년 이후 모든 금리 인상기를 표시한 것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파란색 선인 금 가격을 보시면 대부분 시기에서 오히려 금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9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5번은 상승했고 3번은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금은 이자나 배당도 안 주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 예적금은 이자가 올라가니 오히려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금을 팔고 예적금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오히려 금을 더 많이 사서 금 가격이 올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금리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올리고 내리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버스를 서서 타고 있어요. 근데 이 버스 기사가 설 때는 급브레이크를 콱 밟고 출발할 때도 풀악셀을
탁 밟아버리면 대비하지 못한 대부분의 손님들이 넘어지고 다치겠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게 될까요? 네, 당연히 버스 기사한테 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련한 버스 기사님이라면 신호가 걸린다던가 정류장에 닿아가면 천천히 속도를 줄임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곧 차가 멈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여 손님들은 다리에 힘을 주거나 손잡이를 꽉 잡는 등 그에 맞는 대비를 하겠죠. 반대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다른 차와 충돌을 한다던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던가 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사람들이 좀 다치더라도 오히려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는 게 맞겠죠. 딱 이거예요. 중앙은행은 경제라는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님이에요. 승객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출발할 때도 천천히 부드럽게, 정지할 때도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는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리고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금리는 언제 올리게 될까요? 금리를 올리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경제가 상당히 화랑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쭉 지속돼서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것으로 보여진다거나 혹은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돼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일 때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가 화랑이다와 인플레이션이 높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여질 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4번이나 인상할 예정이고 심지어는 양적 긴축이라는 것까지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매우 화랑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서 과열된다거나 혹은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가만히 놔두면 더욱더 가파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 중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시기였을 때는 금이 올랐던 것이고 경제의 화랑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시기였을 때는 주식이 좋았던 것이죠. 때에 따라서 경기도 화랑이고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서 금도 주식도 같이 오르는 때도 있었지만 둘 중 하나가 심각할 때 금리를 인상할 경우엔 둘 중 하나만 가파른 상승을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뭐가 제일 걱정돼서 인상을 하려는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지금은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금에 투자해야 하는지 혹은 둘 다 투자해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고 이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도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현재 중앙은행은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등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제 긴축을 하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때 예적금이 아닌 주식이나 금과 같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무려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왜 갑자기 중앙은행들은 미친 듯이 금을 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